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사실 마음만은 참 무겁습니다. 밤사이 경기 침체 우려 속 7% 넘게 급락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관련주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볼 텐데요. 전일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꽉 찬 음봉을 띠며 하락 마감했죠. 밑단에 있는 고사양 반도체 관련주들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날의 하락에 이어 오늘도 하락은 피해갈 수 없는 건지 관련 내용 김성준 이사께 들어보죠. 예, 사실 어제 허탈한 마음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2% 급등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물론 그 전날 마이너스권에서 3%대까지 그래도 끌어올렸다라는 측면으로 또 선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또 조금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소 좀 자괴감 섞인 그런 표현들이었는데요. 바라는 거는 오늘 미국이 또 다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 또한 또 선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은 계속 핑계를 많이 좀 대긴 하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역시 미국의 대중 제재 더욱더 좀 강화됐다라는 측면들, 또 그 이전에는 또 이제 대만의 또 이제 방위비 증액 이런 부분 때문에 또 TSMC까지도 영향이 있었고, 또 어제는 애플의 엔비디아 시도까지 이런 것들이 더해졌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투자 심리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물론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적인 추세는 사실 이게 워낙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일시적인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적인 되돌림의 현상은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술적인 차트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 가시면서 좀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7월 메모리 반도체 수출량이 대략 한 58억 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비는 이제 90%, 디램도 역시 50%대 상승.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역시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데이터 나왔었고요. 또 이제 하나가 더해진 게 이제 7월 디램 그 고정 거래가가 또 나왔는데요. 이제 8에서 13% 가량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지난 2분기에는 15에서 20% 인상 상승분은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역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펀더멘털 차원에서는 실적 개선세가 그래도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매수하는 주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요. 최근에 보면은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좀 거셌습니다. 일종에는 엔캐리 자금의 유출이 일부 사전적으로 미리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요. 일단 역시 이제 어제 BOJ의 금리 인상과 함께 이런 자금의 이탈이 어제 미국 시장도 흔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들이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일 수밖에 없고요. 가뜩이나 지금 개인들도 지금 신용 트러블도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 이력도 한계가 있고 기관들 역시도 소극적인 그런 트레이딩 중심의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절실한 그런 시점이 지금 반도체에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자, 뉴욕 증시 간밤에 엔비디아가 6.6% 떨어졌고 지금 인텔도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20%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불안하죠. 우리 해수 앵커 오늘 파란색 옷 입고 온 것도 맞춘 건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전날 저는 이제 밤에 미리 좀 개인 옷을 준비해서 오늘 좀 입고 나왔는데 딱 파란 옷 입으니까 또 죄송하네요, 괜히. 이거 맞춘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빨간색을 입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래도 시초가 하락하고 또 장 마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시장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미국 뉴욕 증시와는 다르게 조금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달 2,900선까지 재차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죠. 2분기 호실적과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이 실렸기 때문인데 과연 2,900까지 갈 수 있을지 남인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8월 달 주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우리 주가 지수가 조정을 보였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낮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8월 달에는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권사들의 상당수가 고점을 2,900포인트를 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자료 나오고 있습니다만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등 2,900을 다 넘겼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는 2,900 가기 힘들다라고 보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눈에 확 띄네요. 자, 최근에 제가 이제 국회 방송을 간혹 자주는 안 보고 가끔 보는데 보니까 당론하고 반대로 가는 국회의원들이 한두 분씩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 얘기하러 나온 겁니다. 저는 8월 달에 2,900포인트 가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8월 달에 2,900을 넘기가 쉽지 않느냐? 1번, 지금 말씀해드린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기대치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매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가가 빠집니까? 바로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은 쉽지 않다. 다음 2번입니다. 그동안에 금년 상반기에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게 아닙니다만 우리 한국 코스피도 꽤 올랐습니다. 2,600포인트가 2,900까지 왔지 않습니까? 고점이. 그러다 보니까 그 상승 기간을 따져봤더니 약 한 4달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정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이번 주까지 3주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조정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월 달에 FRB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주가 올라야 된다. 저는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금리 인하는 절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의 저희 생각은 이겁니다. 급락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상승으로 전환시키기는 역부족이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사실 오늘 아침에 그 영국 영란은행이 금리 인하 시켰지 않습니까? 유럽 증시 2% 하락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금리 인하 시킨다고 주가 올라간다? 그럼 전부 다 제로금리 만들죠. 그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다. 자, 이제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2,900, 3,000 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저는 8월 달에는 일단 지금의 박스권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2,900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최근에 강조드린 현금 30% 이게 어떤 종목보다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현금 30% 가지고 계시면 이번 조정을 슬기롭게 이겨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나왔네요. 7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2.6%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넉 달 연속 2%대이긴 하지만요. 지금 석 달 만에 다시금 상승률 둔화된 거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네, 전달에 2.4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유가가 좀 끌어올렸다. 농식료품이 좀 끌어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또한 또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낙관론에 좀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남인호 소장님의 의견까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은요. 전날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전선, 변압기 쪽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날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빅테크들이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주춤하다 나온 반등이었는데 슈퍼사이클이다, 돈 잘 번다라는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려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앞에서 이제 앵커님 파란색 옷 걱정하셨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파란색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증시는 파란색이 오히려 상승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죠, 미국. 네, 그리고 어제 미증시 빠진 거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주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금리 인하 되게 바라실 때 제가 금리 인하 바라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이거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빠진 거 하나입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조금 제정신을 차린 건데 제가 이번에 FOMC를 듣고 느낀 건 뭐냐면은 9월 달에 할까? 9월 달에는 안 할 것 같은데 파월 멘트 바뀐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너무 9월 달에 한다라고 집중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패드워치에서 90% 이상 금리 인하 한다고 했다. 3월 달에도 90% 이상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제가 봤을 때 9월 달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정말 많이 줘봤자 50%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베이스를 깔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주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의 이제 금리 상황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고 미국 내에도 좀 수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논외로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중요한 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급 가지고 중간에 흔들어도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 결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 뭡니까? 우리나라를 버리고 미국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좋은 기업은 결국 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짚어드렸던 대로 AI 열풍을 타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확보가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전력 전선 기업들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좀 좋은 기업을 이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AI 수혜주로 떠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전선 관련 기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시총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실 분들은 중장기로 아예 끊어가시거나 정말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능하지 어정쩡하게 나는 뭐 중기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데미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업종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불과 2, 3일 전만 하더라도 AI 끝났다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확 급등을 했다가 오늘 또 밀려버리니까 어제까지 시장이 야 역시 AI는 안 끝났었어요. 근데 오늘 좀 밀려버리니까 아 AI 걱정되는데 포인트는 AI가 아니고 금리 인하입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밀린 거기 때문에 포인트가 종목에 있지 않다. 이건 오히려 시황에 있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그냥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조정은 제가 지난 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는 조금 우리가 조정을 좀 감안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전력 관련 기업, AI 관련 기업들은 그대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전선 관련주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내줬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중장기적 전망이 밝다는 의견, 특히 전력 전선 쪽 의견을 내놓고 있는 만큼 주가 추이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어제 주가가 21%나 급등했습니다. 신작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 흥행호조 덕분인데 자, 게임을 평소에도 뭐 많이 하실 것 같은 우리 하창원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게임 실제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게임이 얼마나 일매출이 유지가 되면서 신작 게임이 얼마나 빵 터져주는지가 굉장히 좀 핵심인데 보통 일반적인 게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작이 발표가 나면 일매출이 확 올라갔다가 이게 점진적으로 우하향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주가에 이런 기대감이 나왔었던 그런 주가의 반영이 또 빠르게 되돌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넥슨 게임즈에서 나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게임 순위라든지 또 이제 신규 캐릭터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를 하실 때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유저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를 회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저들의 굉장히 좋은 평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저가 게임을 좋아하고 운영을 좀 이상하게 해도 사실 게임주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라그나노크라는 이제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그런 상황인데 6년 내내 지금 기업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인기가 있다라는 거에서는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중국을 좀 포커스로 많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구권을 좀 중심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인기는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국내 게임주 같은 경우는 또 콘솔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중국 쪽에 우리나라 게임이 진출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진출이 못하고 퍼블리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텐센트가 큰 이유는 그 이유 딱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장을 좀 찾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구권을 좀 잡아 나가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이제 목표 주가 25,000원대에서 36,000원대로 한 방에 올라가는 또 이런 공격적인 목표가도 일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 또 확인해 보고 올까요?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증권사들은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리포트를 쏟아낸 가운데 오늘은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LS증권과 하나증권은 일제히 BH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서 살펴보신 종목이죠. 최근 퍼스트 디센던트 흥행 속에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 넥슨 게임즈를 연일 주목하는 보고서도 나왔고 하향 조정 의견으로는 BGF 리테일과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리포트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삼성전기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B&K 투자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전사 수익성 개선이 느리지만 MLCC 핵심 사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2조 5,8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한 가운데 영업이익은 2,081억 원으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이 모바일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도 산업과 전장 수요의 증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장 창출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가 유효하다면서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올려잡은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BH 리포트입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BH에 대해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3만 1,000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13%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BH의 2분기 매출이 4,685억 원으로 작년보다 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13억 원으로 223% 늘었다면서 최근 상향 조정되고 있던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호실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인소 효과와 함께 주력 산업인 북미 고객 사양 매출도 경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완성차도 조금 부진한 속상한 소식 전해드리네요. 완성차 업계가 하반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판매 실적이 6월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완성차 업계는 신차 효과로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향후 전망, 투자 전략까지 남인호 소장님이 전해주시죠. 네,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어왔던 가장 1등 업종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금년 7월 들어서 조금 경계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6%, 기아가 3% 정도 매출이 조금 감소했다 그래요.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크게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요인을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1번,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고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고요. 캐즘이라고 불려지는 그 전기 자동차들의 매출 감소가 아마 직접적 영향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현대 기아랑은 상관이 없지만 일부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단협 문제로 인해서 그 생산에 손실을 발생하고 있다.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선영 대표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에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하자,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제가 아까 8월 달에 2,900포인트 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를 마치 그러면 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냐?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금년에는 결국 4분기가 아마 우리 코스피가 됐든 자동차 업종 됐든 반도체에 됐든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는 3분기, 즉 8월과 9월 달에는 조금 조심하는 그런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5가지 포트폴리오 있었죠. 1번 현금 30%, 2번 삼성전자 20%, 3번 하이닉스 10%, 4번 현대차, 기아차 각각 10%씩 이렇게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80%를 딱 포션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주가 조정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손실이 줄어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캐스퍼 일렉트릭 등 출시를 앞둔 신차들 기대를 모으고 있죠. 다만 아직까지는 대기 수요입니다. 신차 인도가 9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 글로벌리 아주 뜨겁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K-뷰티 브랜드들이 판매 랭킹을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아주 저력을 보여준 거죠. 자, 자세한 내용 김성준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많이 들었던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시가총액 비중이 화장품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요. 그리고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려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대안주적인 성격으로서의 많이 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이런 것들을 다시 관심 있게 보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역시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국내 업체들의 이런 독식은 계속해서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도 상당히 좀 제품이 많이 지금 10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도 앞서 반도체에 이어서 화장품도 이제 수출 증가율로는 이제 2위 정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북미 지역이 61% 정도 급증하는 흐름, 그리고 금액으로는 여전히 그 수출 1위국인 일본도 21.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반면에 중국은 14% 감소하는 흐름,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보여줬던 흐름이었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실리콘2라는 그런 이제 중간 유통업체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화장품 관련주를 전반적으로 이끌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때 이제 아마존이 우리나라 국내 K-뷰티 업체들을 대거 영입해 가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통상 보면은 이제 그 분기 마감, 그러니까 8월 15일쯤 해서 이제 실적 발표를 주로 했었는데 지난 분기에는 실적이 워낙에 좋아서 그랬는지 한 일주일 정도 빠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을 빠르게 하는지 혹은 천천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적을 한번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특히나 최근에 코스알엑스 인수 이후에 아마존 대행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1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기존의 제품 라네즈까지도 계속해서 2, 3위권까지 다 독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특히나 또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이 아마존 대행에서 부각이 나타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VT인데요. VT에는 사실 매출 대부분이 이제 일본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사에 들어가가지고 이 리들샷이 상당히 좀 큰 인기를 얻어서 6월달 매출보다도 20배 넘는 증가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VT 역시도 한번 어닝 시즌에 한번 준비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가 불황일수록 또 여성분들의 립스틱 색깔은 더 화려해진다고 하죠. 화장품 관련주 이제 실적 발표 앞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기초 제품으로 북미 시장을 사로잡은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최근 색조 제품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흐름 전반적으로 계속 기대해 볼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KT가 통신 대장조인 SK텔레콤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주주익 환원을 내세운 KT의 주가 올해 들어 1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어제 SK텔레콤은 애널리스트 IR을 열었죠. 우리 통신주 아니고 AI주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김순영 대표님께 향후 통신주 전망 좀 들어볼게요. 네, 이때다 싶어서 적절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 얘기 보고 좀 그걸 느꼈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역시 주주 환원인 것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 측면에서 KT가 SK텔레콤을 열심히 따라잡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올해 주가가 사실 KT가 좀 더 올랐어요. 12.65% 올랐고 SK텔레콤은 7.19% 올라서 조금 더 올라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KT는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소각까지 하겠다 뭐 그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작년 10월 달에 이제 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이 50%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지난 5월 달에 이제 자기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4.41% 중에 2%에 해당하는 514만여 주를 1,789원치를 소각을 했습니다. 거래 이제 거기다가 올해 처음으로 분기 배당까지 실시하면서 이제 조금 주주들에게 좀 다가가고 싶은 이런 정책을 취했는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스텝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시가대 배당률을 따져보니까 1.3%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곱하기 4를 해보면은 연간 누적이 5.2%가 나오잖아요. 근데 잘 아시는 통신주는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률이 높습니다. 고배당 은행 투자주로.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네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원래 높았고 뭐 지금도 높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시가 배당률 1.3%고 곱하기 4하면 5.2% 나오는데 원래도 1년에 기대하는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26일 날 1.6%의 분기 배당을 발표했기 때문에 곱하기 4해 보면 6.8%가 넘어가잖아요. 오히려 KT보다 배당률이 높습니다. 근데 SK텔레콤에 필요한 건 뭐다?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주 친화 정책 많이 하시면은 주가로 반영될 것 같으니까 올해는 좀 열심히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조각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당장은 아마 계획이 없는 것 조금 같습니다. 더 장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21분 지나고 있네요. 자,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해서 불안불안합니다. 자, 지금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하청한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일 급락을 한 상황인데 전일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올라갈 때는 야간 선물이 플러스 0.82%였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질 때 지금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2.21%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가 일단 1.2% 전으로 좀 빠져야 된다라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선물의 차이가 베이시스 2를 좀 평균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 종가 이제 코스피 200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6.4 이상의 좀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전일 선물과 비교를 했을 때는 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좀 키높이를 맞춰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선물의 누적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마이너스 한 5조 수준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다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나스닥에서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기술주들의 이런 좀 추세가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최대 그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일단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또 좋았던 부분도 있죠. 헬스케어 부분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코스닥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1, 2위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와 헬스케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치열하게 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쪽이 대거 시가총액 상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금일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중요한 제공시 기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북미 1조 잭팟 관련된 제공시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전기차 감속기에 관련된 제공시,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합병 추진과 관련된 제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투심이 조금 무너지는 부분들, 또 테슬라도 6% 이상 하락을 했다라는 점에서 센티적으로 조금 만약에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바이오 같은 경우 8월부터 11월까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약진 기조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국제 유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주말 사이에 언제든지 이벤트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 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